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도체 설비에서 그 다양한 위험한 가스들을 다루는데 그 가스들을 어떤 식으로 안전하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또 그 가스 박스를 통해서 뭐 챔버로 그런 가스들을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스 박스에는 어떤 부품들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지, 어떤 컨셉으로 플로우를 시키는지, 뭐 요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저희는 용어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설비에서 보면 이제 가스 박스가 대충 어디 있는지는 한번 보고 갈게요. 보시면 이건 AMT 장비인데, AMT 장비는 뭐 여기에 있다고 하네요. 여기. 그 다음에 이거는 유진 장비 이미지를 가져온 건데, 유진 장비에는 여기쯤에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내부를 열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죠. 요거를 그냥 다시 스케매틱 형태로 해서 간단하게 제가 그려본 거예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고 심플하게만 그려봤어요. 우선은 이제 간단한 심플 모형이니까 뭐 어떤 파트들이 들어가는지, 사실 여기에서 큰 범주에서는 뭐 큰 컨셉에서는 이 컨셉을 많이 벗어나는 스틱들이 많이 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장치들이 있는지, 어떤 부품들이 있는지만 먼저 보고 용어를 통일한 다음에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선은 뭐 셧업 밸브라는 게 있대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심볼로 동그라미 X표 쳐져 있죠. 요게 이제 셧업 밸브라는 거고, 이거를 일명 매뉴얼 밸브 뭐 요런 평형을 쓰기도 해요. 왜냐면 수동 동작하는 밸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레귤레이터, 그 다음에 PT 센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요 심볼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업스트림 밸브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 밸브 그리고 여기에 밸브 보시면, 여기에 보면 얘는 이 하나로 여기에서 가스를 공급을 받아서 지금 여기에서 유틸리티 가스가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스박스 유틸리티 공급되기 이전까지는 유틸리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통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스박스에 공급된 이후부터는 사실은 뭐 엔지니어, 반도체 현업 엔지니어들이 이제 관리를 하게 되죠. 근데 보시면 여기에 가스박스에서 어쨌든 가스가 들어와서 첫 번째 밸브를 지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인단이 있고 또 밸브를 나가게 되는 출구단이 있게 될 텐데, 여기에서 이렇게 인단 하나에 출구단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투웨이 밸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서처럼 인단 하나로 들어와서 두 개로 나눠져서 패스를 결정해서 나눠져서 나갈 수 있는 경우, 출구가 두 개인 경우를 우리가 이제 3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입구가 뭐 어쨌든 입구가 여기로 들어와서 일루도 나갈 수 있고 일루도 나갈 수 있다 해서 3웨이 밸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거를 위쪽에 달려 있어서 그냥 업스트림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업스트림 밸브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필터를 이제 제가 뭐 그린 건 이렇게 그냥 네모나게 그려놨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필터 같은 경우에는 뭐 달려 있을 수도 있고 안 달려 있을 수도 있고, 또 필터가 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이 하부에 있을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컨셉에 따라서 설비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FC라고 해서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유닛이 달려 있죠. 이렇게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운스트림 밸브라고 해서 뭐 위에 있는 업스트림 밸브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냥 MFC 아래쪽에 파이널로 달려 있는 밸브를 이제 다운스트림 밸브라고 해서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해 봤어요. 어쨌든 이러한 용어들이 있고, 뭐 물론 이 안에 체크 밸브라는 것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데, 일반적으로 체크 밸브를 가스라인에 쓰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펌핑할 때 조금 불리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뭐 체크 밸브가 있는 설비도 있고 뭐 없는 설비도 있고 하긴 하죠. 하여튼 뭐 이렇게 심플하게만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가스의 종류를 한번 크게 나누어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뭐 아르곤, O2 뭐 이런 가스들을 흔히 하우스 가스라는 표현을 써요. 아니면 유틸리티 가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뭐 인체에 해롭거나 뭐 이렇지 않아요. 누출이 좀 있어도 뭐 상관이 없고 뭐 이런 가스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가스들이랑 반응을 잘 안 하고 뭐 요런 가스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뭐 N2, O2, 아르곤, 뭐 헬륨 뭐 이런 가스들을 흔히 이제 우리가 하우스 가스 내지는 유틸리티 가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실렌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뭐 이거는 설비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이렇게 주 프로세스 가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스들을 우리가 흔히 통칭 이제 뭐 톡식 가스 내지는 프로세스 가스, 요즘에는
근데 요즘에는 톡식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어감이 별로 안 좋다,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라고 해서 톡식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프로세스 가스 내지는 뭐 스페셜 가스 뭐 요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NF3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클린 가스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클린할 때만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프로세스 가스와 클린 가스는 일반적으로 동시에 플로우가 안 되도록 인터락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갑자기 반응을 너무 빠르게 일으킬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폭발의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의미에서 동시에 플로우가 안 되게 일반적으로 인터락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실렌이 플로우 되는 중간에는 NF3는 플로우 될 수 없는 이제 그런 인터락들을 보통 걸어 놓죠. 뭐 어쨌든 가스박스는 이렇게 생겼고 이러한 용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챔버로 공급되는지 어떤 식으로 컨트롤 되는지를 한번 알아봐야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그러면 4가지 방법으로 저는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게 챔버로 플로어를 할 경우, 그 다음에 퍼지 가스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하우스 가스를 이용해서 퍼지 투 챔버, 그 다음에 투 다이버트, 그리고 퍼지 투 다이버트 해서 총 4개로 한번 모드를 나누어 봤고요. 그리고 각 모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챔버 투 플로우 모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여기까지는 이제 가스가 차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매뉴얼 밸브는 다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스가 지금 여기까지는 다 차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업스트림 밸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밸브가 열리게 되면 당연히 가스가 아래로 흐르겠죠. 필터를 통해서, MFC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 밸브를 오픈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가스 라인을 따라서 챔버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요런 컨셉으로 되어 있어요. 뭐 아르곤도 마찬가지고 실렌도 마찬가지고 크린가스도 마찬가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런 식으로 챔버로 들어가게 돼 있고, 지금 뭐 크린가스 경우에는 제가 여기 RPU라는 거에다가 연결을 해놨는데, 이거는 뭐 공정마다 설비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뭐 RPU라는 걸 우선 요거는 이제 증착결비 기준으로 제가 그려놨기 때문에 RPU라는 모듈이 달려있죠. 그래서 NF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우리가 NF3라는 가스를 사용을 하긴 하지만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NF3가 아니라 사실은 이 플로린이에요. F라고 되어 있는. 그래서 이 플로린 가스가 챔버로 들어가기 전에 RPU라는 곳에서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이온화를 먼저 시켜요. 그래서 그 이온화를 만든 다음에, 이온화 시킨 다음에 그때 이제 플로린이라는 F만 떨어 나오게 되는 거죠. 뭐 F2, F3 뭐 이런 가스들이 F나 F2, F3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이온화가 되게 되면 그 플로린 가스를 챔버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제 내부에 있는 막질들과 반응시켜서 기화시켜 나가는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RPU라는 이제 중간에 모듈을 하나 거쳐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업스트림 밸브 열리고 다운스트림 밸브가 아래쪽으로 플로우를 시켜서 뭐 이런 식으로 유출이 된다, 이제 플로우가 된다라고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엔 퍼지 투 챔버 모드예요. 퍼지 투 챔버 모드는 어떤 모드인지 한번 볼게요. 어쨌든 지금 실렌가스를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실렌가스가 라인이 있는데 지금 밸브가 여기까지는 실렌가스가 지금 차 있는 거예요. 차 있는 건데 뭐 밸브를 교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테스트를 할 일이 있는데 굳이 실렌을 안 써도 된다거나, 그래서 굳이 위험한 실렌을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차라리 그냥 뭐 구동 정도의 여부만 본다거나 아니면 내부에 있는 이물질 같은 거를 조금 불어내는 용도로 가스를 플로우를 시키고 싶은 경우에 그때 이제 아르곤 가스를 실렌 가스 스틱으로 집어 넣어 가지고 플로우를 시킬 수 있는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르곤 차 있고 여기까지 실렌 차 있지만 아르곤 가스를 여기에서 3웨이 밸브를 통해서 오른쪽으로 보내서 실렌 스틱으로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MFC 통해서 다운스트림 밸브 통해서 챔버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퍼지 투 챔버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 다이버트 플로우 모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거는 보시면 이제 이것도 실렌을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실렌을 흘릴 거예요. 여기까지는 가스가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밸브를 열면, 이 밸브를 열면 당연히 가스가 밑으로 플로우가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다운스트림 밸브, 이게 가장 마지막에 있는 파이널 밸브 쪽에서 이거를 챔버 쪽으로 여는 게 아니라 이 반대편 이 측면 쪽으로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열어서 이렇게 해서 바로 챔버를 통하지 않고 바로 포라인으로 해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선 뭐 챔버가 뭔가 톡식가스를 플로우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챔버로 이 실렌가스를 플로우를 처음에 바로 하니까 뭔가 헌팅이 있어서 그 헌팅을 조금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플로우를 좀 안정화시킨 다음에 챔버에다 집어넣고 싶을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챔버 안정화시킨 다음에 챔버에 넣을 때는 이런 식으로 먼저 이쪽으로 다이버트 쪽으로 플로우를 시키다가 나중에 이 다운스트림 밸브 쪽, 마지막 파이널 밸브 쪽만 얘만 방향을 바꿔서 이쪽으로 플로우 시키면 바로 챔버로 이렇게 플로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초기 헌팅 방지용으로 쓰기도 해요. 플로우가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시켰다 챔버로 집어넣고 싶을 때 뭐 이런 모드를 쓰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퍼지 투 다이버트 모드예요.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실렌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뭐 똑같아요. 다이버트로 플로우를 시키고 싶은데 이때 실제 실가스인 실렌을 바로 이렇게 플로우를 시키는 게 아니라 아르곤을 실렌 가스 스틱에 집어넣어서 다이버트 쪽으로 빼겠다라는 이런 모드예요. 이 실렌 같은 경우에는 뭐 실렌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자면, 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실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극독성 화학물이에요. 그래서 뭐 마시면 당연히 큰일 나기도 하지만, 이게 마셔도 안 되지만 이게 바로 대기 중에 노출이 되자마자 바로 자연 발화성 가스예요. 그러니까 노출이 되자마자 바로 불이 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스를 잠그지 않으면 불이 꺼지질 않아요. 그래서 위험한 가스, 굉장히 위험한 가스고요. 그러니까 그런 가스를 뭐 어떤 평가를 하거나 뭐 유닛 평가를 하거나 뭐 이럴 때 굳이 뭐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아르곤이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해서 여기 있는 유닛들이 뭐 괜찮은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아니면 안에 이물질을 조금 불어내야겠다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퍼지 모드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총 4가지 이제 모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뭐 여기까지만 하면 좀,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현업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IGS 블락이라는 거예요. 가스박스를 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뭐가 굉장히 복잡하게 막 조밀조밀하게 많이 달려있어서 복잡할 것 같죠.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스틱별로 이렇게 떼내고 보면 그런 스틱들이 여러 개 모여 있어서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거지, 사실 스틱별로 떼내고 보면 사실 그렇게 크게 뭐 복잡하다는 느낌이 안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뭐 굉장히 이제 뭐 많이 있는데 여기서 용어를 하나를 좀 알아보고 갈게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앞에 쪽에 요 부분들 있어요. 요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VCR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요 뒤쪽에 있는 애들을 이제 우리가 IGS 블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이 IGS 블락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쓰여요. 가스박스 안에서는. 이게 한 20년 전, 15년, 20년 전부터 이제 많이 쓰이기, 전체적으로 반도체 장비에서 많이 사용이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설비들이 사실은 현재는 IGS 블락이라는 걸 이용해서 구성을 많이 하고요. 이게 왜냐면 집적도를 올릴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가스, 예를 들어서 요 밸브와 요 밸브를 연결을 해야지 되잖아요. 어쨌든 중간에 가스가 흐르게 하려면 연결을 해야지 되는데, 이 중간에 연결 과정을 요런 형태의, 이걸 VCR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VCR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VCR이라고 하는데, 이 VCR로 피팅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 VCR 피팅만큼의 공간이 여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그 정도 공간이 안 되죠. 뭐 이거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도 안 남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집적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탑 마운트로 꽂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바로 이렇게 탁 꽂아가지고 체결을, 여기 볼트 하나, 둘, 셋, 4개 해가지고 체결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컨셉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VCR과 비교했을 때 되게 고집적화를 할 수 있고, 최소 공간으로다가 많은 모듈들을, 부품들을 집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IGS 블락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한다. 뭐 이 정도만 알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까 전에 그건 이제 너무 복잡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한 스틱만 한번 꺼낸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인데,
지금 보면 여기가 가스 인단이다라고 유틸리티에서 공급하는 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으로 가스가 나와서 설비로 연결되는, 챔버로 연결되는 이제 그러한 가스 스틱이 아웃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앞에 보시면 매뉴얼 밸브가 이렇게 달려 있죠. 이 매뉴얼 밸브라는 게 달려 있고요. 아까 셔터 밸브, 첫 장에서 셔터 밸브라고 했었던 그런 매뉴얼 밸브가 달려 있고요. 이거는 손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오픈 클로즈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일부러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뭐 공합으로 해서 엔지니어들이 UI상에서도 컨트롤을 하게 충분히 만들 수도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안전성을 위해서 매뉴얼로다가 직접 엔지니어들이 그 현장에 가서 그 스틱을 보고 라벨을 보고 그 밸브를 잠궈라 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매뉴얼 밸브를 이제 장착을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사실 나중에 작업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딱 봤을 때 매뉴얼 밸브가 지금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를 이렇게 되면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위해서도 매뉴얼 밸브를 장착을 해 놓죠. 공합 밸브를 잘 안 써요. 한 번 더 엔지니어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밸브가 진짜 잠겨 있는지 닫혀 열려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육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한 이제 수동 밸브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달려 있는 게 요게 지금 이게 필터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가스를 이제 필터링 해주는 이제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건 뭐 가스 스틱에 따라 사용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위치도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요 밸브가 이제 이 레귤레이터라는 거예요. 가스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80psi를 사용을 한다. 그럼 80psi로 꾸준히 공급을 해줘야지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옆 장비에서 갑자기 가스를 갑자기 사용을 하게 되면서 80psi에서 뭐 한 60psi로 떨어졌다 올라간다던가 이런 바운싱 현상 같은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레귤레이터라는 걸 달아가지고 가스를 일정한 압력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게 만드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유닛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거는 이제 PT 센서라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인데, 요 PT 센서 같은 경우, 우선 PT 센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뉴메릭 밸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요거는 뉴메릭 밸브는 이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아까 첫 장에서는 제가 이걸 업스트림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업스트림이라는 표현을 썼었고, 이 아래쪽에 있는 건 이제 다운스트림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이제 다운스트림 밸브라는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어쨌든 뭐 똑같은 밸브예요. 똑같은 밸브인데 뭐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나눴었던 거고요. 목적이 다르니까요.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똑같은 게 달려있는데, 구동 방법은 여기다가 에어라인을 딱 꽂아가지고 에어를 공급하면 밸브가 열리고, 에어를 공급을 안 할 때는 밸브가 닫히고, 뭐 이런 식으로 온오프를 하는, 이제 가스를 이제 닫았다가 열었다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밸브인데, 그런 밸브로 이렇게 에어를 집어넣어서 하는 걸 우리가 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뭐 영어로 얘기하면 뉴메릭 밸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뉴메릭 밸브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뭐 NC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고 NO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는데, 이 NO는 노멀 오픈이라는 뜻이고요. NC는 노멀 클로즈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요런 용어들이 적혀 있고, 뭐 허용 압력 같은 것도 여기 적혀 있고, 뭐 구동 압력, 뭐 이런 것들도 여기에 이제 적혀 있을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면 그런 것들이 뭐 적혀 있다, 뭐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PT 센서라는 게 있어요. PT 센서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여기에서 바로 디스플레이가 돼서 볼 수 있게끔, 엔지니어들이 바로 볼 수 있게끔 이제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일반적으로 해줘요. 그리고 저는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설비가 그래도 안정성을 많이 고려한 설비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여기 이제 가스를 닫았어도 뭐 작업 실수, 인폼 미스, 뭐 여러 가지 과정에 의해서 내부에 있는 가스가 충분히 펌핑이 안 됐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실렌이 들어있는데 충분히 펌핑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이 밸브를 여기 있는 파트를 확대 내게 되면 내부에 있던 가스들이 밖으로 새어나오면서 이렇게 살짝 불꽃이, 물론 매뉴얼 밸브를 닫아 놓은 상태라면 뭐 여기 있는 가스라인 스틱들이 전부 다 오염이 돼버리겠죠. 왜냐면 반응을 해버리고 불꽃이 발생을 하면서 반응을 해버릴 테니까 오염도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여기 있는 파트를 교체를 해야겠다라고 하고서는 이렇게 풀기 직전에, 여기 있는 풀기 직전에 최종 파이널로 압력을, 매뉴얼 밸브는 닫혀 있는지, 그 다음에 압력은 지금 충분히 펌핑이 돼서 압력은 다 빠졌는지를, 가스가 안에 차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파이널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두 개인 거예요. 이 매뉴얼 밸브와 그 다음에 이 PT 센서. 그래서 이거는 PT 센서의 압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UI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긴 하지만,
이 가스박스 특성상 이 UI 옆에 있지 않다 보니까 작업은 사실 여기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요 MFC를 교체한다고 하면 여기서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바로 위에 있는 레귤레이터의 압력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압력이 몇인지를 확인하고 압력이 충분히 빠졌구나 싶으면 열 수 있게,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파이널로 한 번 더 확인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여기서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거예요. 안전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뭐 PT 센서에 대해서 이제 나온 김에, PT 센서에서 그렇게 본 압력은 사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단위는 PSI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그냥 퉁쳐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PSI라는 단위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PSIG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PSIA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PSIG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이 게이지 압력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PSIA 같은 경우에 절대 압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는 요게 딱 요거 하나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 압력 0psi라는 기준을 대기압으로 둘 건지 아니면 최저 진공 상태로 둘 건지에 따라서 게이지 압력이냐 절대 압력이냐로 나누고, 그리고 어떤 압력 게이지를 사용했냐를 가지고 어떤 단위를 썼냐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대충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보시면 지금 게이지 압력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기압, 우리 760토르 대기압 상태를 이제 0psig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거보다 높아지는 것들을 이제 psi 형태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절대 압력 같은 경우에는 최저 진공 상태를 0psia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0psi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대기압을 그렇게 따졌을 때 대기압을 이제 한 14.7 psia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게이지 압력에서 0psig면은 뭐 절대 압력으로 따지면은 14.7 psia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100 psi다라고 하니까 14.7이 계속 더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어디다 뒀냐에 따라서 psig일 수도 PSIA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단순히 PSI라고만 뭐 30psi 뭐 14psi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그 뒤에 G인지 A인지 확인할 필요가 꼭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품들을 연결을 하면 중간에 가스가 새지 않도록 뭔가 실링을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유닛 파트들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 대표적인 파트가 보통 가스박스 안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메탈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제 메탈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메탈실의 종류에는 뭐 우선 제가 아는 거는 굉장히 많은 메탈 실들이 있고 각 산업군마다 다양한 실들을 사용을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크게 뭐 반도체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뭐 한 요렇게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이 VCR, 그 다음에 WCR, CCR, 뭐 요거에 대해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VCR 가스켓 생긴 건 이렇게 생겼대요. 뭐 산발이 형태로 생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스켓 역할을 하는 거는 요 링이에요. 요 링이고, 요 사이드에 있는 요 탄바리 같이 요 생긴 요거는 이제 우리가 리테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라 그러지? 인스톨의 작업 편의성? 뭐 그런 거를 위해 가지고 이제 뭐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얘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앞뒤에서 그리드가 꽉 눌러 가지고 얘가 그러면은 이제 모양이 이제 변형이 되겠죠. 변형이 되면 그 상태로 이제 인스톨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탈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인스톨을 하다가 좀 실수했네, 그리고 풀었다 라고 하면 그건 무조건 안에 있는 가스켓은 버리고 다시 새로운 가스켓을 집어넣어서 체결을 해야지 되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체결을 해야만 한다. 가스켓 같은 경우에, 메탈 실은 같은 경우에는 오링처럼 재사용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WCL은 이제 뭐 요렇게 생겼대요. 뭐 3개가 있네요. 그 뭐 요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게 아래에 있는 이제 이게 블럭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하나, 둘, 셋, 4개. 요 4개가 이제 그 스크류로 인해서 여기다 요 스크류를 이제 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운데 여기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기에 동그라미가 이제 가스켓과 이제 가스켓을 이렇게 꽉 눌러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가스 유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그림상으로만 보게 되면 지금 이 밸브에, 이 매뉴얼 밸브 같은데 이 밸브에
지금 가스켓을 여기다 꽂아 놓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W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틱틱 꽂아 놓으면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도 빠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위에다 올린 다음에 여기 있는 스크류를 이렇게 조여 가지고 체결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컨셉이고요. 이제 체결을 다 하고 나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거죠. 중간에 가스켓을 집어넣는다. WCL이라는. 그 다음에 이제 CCL 같은 경우에는 뭐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런 모양도 있고, 왜냐면 얘는 디테일이 조금 다양해요. 얘는 리테일이 뭐 그냥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우리 VCR 가득해처럼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만 있지만, 얘는 리테일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리테일에 좀 차이가 있고, 물론 이제 모양도 조금 다르긴 하고요. 그래서 뭐 리테일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정 구하기가 어려우면 뭐 재사용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내부에 있는 이 CCL은 절대 이제 재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리테일 같은 경우야 뭐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리고 BCL이라는 것도 있기는 한데 이게 이미지 구하기가 어려워서 우선 여기에다가 넣지는 못했어요. 우선은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제 VCR 메탈 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뭐 VCR의 약자는 이렇다고 하네요. 여기 라디에이션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예전에는 별로 사실 궁금해하지도 않았었는데 뭐 보다 보니까 이게 그 스와질락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1970년도에 이제 만들었고, 그때 이제 특허를 냈고, 그때 이제 원자력 사람 목적으로 처음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라디에이션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1970년도에 특허가 출원이 됐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이제는 스와젤락이라는 회사 말고도 다른 회사들도 이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부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양한 회사에서 만들고 있죠. 그래서 VC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지금 이거를 저는 여기다 이제 바디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를 이제 메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뭐 메일 바디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 부분이 이제 메일 부분이 되고, 중간에 이제 가스켓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라는, 그래서 메일 그리드와 피메일 그리드가 있는데, 이쪽을 이제 피메일 그리드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를 이제 피메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메일 그리드와 피메일 그리드가 양쪽에 있는 이 스크류를 통해서 체결을 하게 되면 압축이 되고, 그 압축력에 의해서 가스켓이 꽉 눌리면서 이제 체결이 되고 실링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구멍이 하나 나 있는데, 이거는 헬륨 리크 체크 하라고 만들어 놓은 포트예요. 헬륨 리크 체크 포트인데, 이런 가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안에 뭐 아까 전에 말했었듯이 산소와 닿으면 바로 이제 발화를 해버리는 뭐 그런 가스들도 있고, 유출이 되면 큰일이 나는 독성 가스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리크를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체결을 하고 나면 항상 헬륨을 싸서 여기다가 펌핑을 해서 펌프를 연결을 해놓고, 중간에 헬륨 디텍터를 연결을 해요. 헬륨 디텍터를 연결을 하고 체결을 다 한 상태에서 이 구멍 같은 데다가 이렇게 헬륨을 한번 쏴보면, 만약에 리크가 있다면 이 안으로 들어갈 테고, 유입이 되면 헬륨 리크 그 디텍터에서 헬륨이 감지가 되면 그 리크가 있네 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서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리크를 컨펌을 하는 이제 그러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헬륨 리크를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을 조금 뽕 뚫어놨죠. 피메일 쪽에. 그 다음에 이제 VCR 가스켓의 이제 뭐 리테일 종류들인데 뭐 이런 식으로 생겼대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산발이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리테일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걸 사이드 리테일이라고 하는데, 사이드로드 리테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이드로드 리테일로 되어 있는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테일 없이 그냥 이렇게 가스켓만 있는 애들도 있네요. 그리고 소재에 따라서는 이게 뭐 니켈, 여기 보시면 NI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SS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재에 따라서는 니켈을 쓸 수도, 그 다음에 SS, 서스, 스테인리스 스틸을 쓸 수도, 서스를 쓸 수도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니켈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고,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어떤 가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스테인리스 가스켓을 쓸 건지 아니면은 니켈 가스켓을 쓸 건지, 요거는 이제 선택 사항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니켈을 좀 많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비해서는 사실 이 서스 가스켓 같은 경우는 살짝 좀 특수한 부분에 사용을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뭐 저 같은 경우 제가 아는 거는 사실은 오존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서스 가스켓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혹시 요 서스 가스켓을 뭐 사용하는
사용하는 가스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은 이 댓글에다가 조금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뭐 장비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참조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스 스틱에 서스를 쓰더라. 뭐 이런, 우리는 어떤 가스 스틱, 어떤 가스에 서스를 쓴다, 서스 가스켓을 쓴다, 이런 거 좀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서스 가스켓을 사용하는 가스들에 대해서는 댓글을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리테일에 따라서 뭐 인스톨 방법에 대해서 그냥 동영상을 한번 보는 건데, 뭐 이거는 산발이 형태고요. 이렇게 꽂은 다음에 이렇게 피메일 연결해서 메일이랑 체결을 하면 가운데에 그리드가 쭉 압축되는 거고, 이거는 스페이스가 굉장히 좁을 경우에 이 산발이를 연결하기 힘든 경우에 이렇게 사이드 리테일 가스켓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리테일이 없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피메일 쪽에다가 가스켓을 집어 넣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건 뭐 스웨즐락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닉스랑, 요 자료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료인데, 하이닉스랑 그 다음에 휴먼 디지털이라는 이제 그 회사에서 뭐 공동으로 같이 해서 만든 것 같아요. 만든 자료인 것 같고, 출처는 아래에 있고요. 어쨌든 뭐 이거는 이제 구경만 하려고 저는 일부만 이제 그림만 가지고 온 건데, 뭐 어쨌든 이렇게 생겼고, C실은 이렇게 생겼고, C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실은 C실과 W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C실 같은 경우에는 AMT 장비에서 주로 사용을 하죠. 뭐 AMT 장비가 거의 뭐 메인인 것 같아요. 뭐 미국 장비들에서 좀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C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 장비의 대표적인 게 이제 뭐 AMT 장비 같은 게 있으니까, AMT 장비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이제 C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W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국산 장비나 일본 장비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푸지킨, 일본 장비라기보다도 푸지킨 밸브를 사용하는 일본 장비, 국산 장비에서 이제 WC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보면 그 보고서에 보니까 이렇게 데드 스페이스가 이게 뭐 WC는 없고 뭐 이렇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C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렇게 볼록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양쪽에서 꾹 위아래에서 꾹 눌렀을 때 뭐 요 정도의 데드 스페이스가 존재를 한다, 뭐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이 내용을 적어 놓은 거 보니까. 그 다음에 WC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가 컴포넌트고 밑에가 가스켓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가 꽉 눌리면서 이런 식으로 밑에 가스켓이 눌려지게 되고 홈이 파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다. 꽉 해서 전체적으로 실링을 하기 때문에 뭐 데드 스페이스가 없다, 뭐 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이 보고서를 만든 사람은 그걸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겼고, 보시면 컴포넌트가 이렇게 단차가 있는 게 좀 희한하죠. 이렇게 위 앞뒤에 단차를 만들어서 뭐 좀 더 뭐 닿는 면적을 더 넓게 만들어서 뭐 실링력을 더 좋게 만들려는 뭐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사용해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뭐 C실이나 W실이나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뭐 어떤 게 더 편리하지도, 뭐 어떤 게 더 안 좋지도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사실 이거나 이거나예요. 그런데 단 불편한 건 이게 C실이랑 W실이 표준화가 안 돼 있다는 게 가장 불편한 점이죠. 그러니까 어떤 설비는 C실 쓰고 어떤 설비는 W실 쓰고, 근데 그 본인이 되게 다양한 종류의 설비를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혼동이 되는 거죠. 부품도 스페어로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교체하기 전에 파트를 준비할 때 실도 준비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이게 W실인지 뭐 C실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고 막 이런 과정이 이제 번거롭다. 파트 가지고 있기도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은 표준화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게 사실은 제일 힘들지, 뭐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사실 그런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뭐 가스박스 내부에서부터 뭐 가스박스에서 가스를 플로우 시키는 4가지 모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런 다양한 어떤 부품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부품들을 연결을 하는 방법이 어떤 식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용어들과 함께 한번 둘러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